드디어 한일 가왕전이 방영됐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만족감이 큰 부분이 있었고 실망감이 큰 부분도 있었습니다.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우리 가왕들의 무대였습니다. 특히 전유진은 패티김 선생님의 사랑은 생명의 꽃을 불렀는데요. 패티김 선생님처럼 무게감 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듯이 부르지는 못했지만 전유진 본인만의 색깔로 부르고 흔들림 없이 완벽하게 소화해낸 것이 큰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사실 이제 고3이 된 학생에게 패티김 선생님의 감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세월이 지나면 전유진도 패티김 선생님 못지않은 감성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유진의 노래 실력이 정말 많이 늘은 것이 보이는 게 현역가왕 참가 전에는 저음에서는 잘 절제하면서 감정을 잘 잡다가도 고음에 가면 이선희를 흉내내듯 질러버리면서 감정이 날아가 버리는 것이 흠이었는데요. 이제는 고음 부분에서도 완벽하게 컨트롤이 되는 것 같아 오래전부터 응원해왔던 사람으로서 뭔가 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왕의 선곡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는데요. 노래를 듣자마자 제작진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곡을 선곡해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직 행사 뺑뺑 이용으로 만들어진 곡을 한일 경연에서 김다현에게 줬다는 것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물론 김다현의 귀여움을 배가시켜주는 안무가 함께했지만 그래도 정말 가사가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아직 방영되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일본에서도 한일가왕전이 방영이 되는데요. 일본어로 번역해서 내보냈을 때 퍽이나 자랑스럽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일본인들, 특히 나이 먹은 일본인들은 한국을 깔아보는 경향이 있는데 노래가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봤겠지만 너를 사랑해, 내가 네 누나야 이런 가사면 일본인들이 한국 노래를 뭐라고 생각할지 참 나쁘끄러웠습니다. 제작진 본인들이 주구장창 말하는 대로 양국의 명예와 자존심을 건 한일가왕전이라면 선곡도 그에 맞게 신중해야 했을 텐데요. 흥을 돋구는 노래를 주고 싶었다면 다른 노래도 많았을 텐데 정말 아쉬움이 큽니다. 그리고 일본 탑7의 선곡도 아쉬웠는데요. 5명 중 3명은 트롯걸 경연곡 재탕, 1명은 본인이 일본에서 발매했던 번안곡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곡을 불렀던 만큼 일본 트롯걸의 노래 실력이 많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무대에서의 불안감이 사라지고 카노미유 빼고 어느 정도 실력자로 볼 수 있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제가 전달해드렸던 일본 트롯걸의 노래 실력을 보시고 여러 시청자께서 정말 노래를 못한다며 많은 우려를 하셨던 것에 비해 나쁘지 않은 무대였습니다.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일본 트롯걸에 대한 정보를 드리자면 먼저 노래 실력이 가장 뛰어난 아즈마 아키는 일본에서 엔카 신동으로 어렸을 적부터 매우 유명하며 한국에도 후원회가 있습니다. 전에도 전해드렸듯이 4살 때 중국 다롄에서 열린 세계 가창대회에서 우승을 하였고 일본 엔카 양대가요제에서 9살, 10살의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매년 150회가 넘는 공연을 하면서도 학업 성적이 매우 우수하다고 합니다. 평소에 공연하는 영상을 유튜브에서 수백 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언행이 조용하고 얌전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가수 경력 30년의 우타고코로 리에는 일본 G7 정상회의에서 노래를 부를 만큼 실력과 의리가 있는 가수인데요. 팀 활동을 할 때 리에만 방송에 출연을 했었고 일요일 밤 7시 시간대에 출연할 만큼 인지도도 있었으나 팀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 방송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데뷔 초기에는 일본 포카리스 웨트 선전에 노래가 삽입될 정도로 알려졌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호프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미니 콘서트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슬아의 10살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본 트롯걸 우승자 후쿠다미라이는 일본의 남장 아이돌로 약 7년간 활동했습니다. 남장 아이돌이란 그룹 전원이 여자이면서도 남장을 해서 여자 팬들을 공략하는 아이돌입니다. 후쿠다미라이가 속한 더우퍼스라는 아이돌 그룹은 일본 오리콘 차트 5위까지 올라간 걸그룹이며 후쿠다미라이는 이 걸그룹을 위한 오디션에서 5000대 11을 뚫고 합격한 가수입니다. 이 12명이 2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데뷔를 했습니다.
노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후쿠다미라이는 목소리 톤이 낮아서 고음은 잘 소화하지 못합니다. 자신도 낮은 목소리가 콤플렉스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목소리가 좋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를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후쿠다미라이가 맥주를 좋아하는 것을 아는 팬들이 생일 등의 맥주 선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후쿠다미라이가 경연 때문에 한국에 왔을 때도 SNS에 여러 장의 맥주 사진을 업로드했습니다. 네 번째로 실력자인 막내 스미다 아이코 역시 아이돌로 활동 중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무반주 연습 영상이 많으며 공연에서도 혼자 노래 부르는 영상이 많습니다. 실질적인 노래 실력으로는 아즈마 아키, 우타고코로 리의 다음으로 세 번째 실력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카노미우입니다. 카노미우는 트롯걸 준결승에서 탈락했으나 탑7에 들었던 김소희 대신 선정된 가수입니다. 특징은 노래를 부를 때 바이브레이션을 거의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바이브레이션을 쓰지 않으면 노래를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는데요. 실제로 불러보면 바이브레이션을 하는 것보다 바이브레이션 없이 일정한 음을 완벽하게 내는 것이 더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카노미우는 가창력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수를 동경해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 많으며 노력도 했으나 가수 이력이 거의 전무하며 가수로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외모가 이 모든 것을 상쇄합니다. 항상 웃는 상이며 밝은 분위기로 주변을 긍정적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한일가왕전을 방청한 한 방청객은 카노미유가 유일하게 진짜 연예인 같았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실제로 보면 일반인들과 확 차이가 나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유명 트롯 게시판에는 벌써부터 아름다운 외모로 인해 매국노제족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나머지 두 명의 무대는 다음 해에 공개될 것이므로 그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망한 점도 있지만 한일가왕전을 보고 제작진이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초반 지루할 수 있는 부분에 긴장감을 조성하고 본심사 가기 전에 심사위원들을 어색함 없이 알리기도 하는 것을 보며 확실히 망조가 들었던 타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벌써부터 2회차가 기대되는데요. 이제 2회에는 아직 무대를 보여주지 않은 실질적인 가창력 탑3, 린, 별사랑, 박혜신의 무대가 남아있고 그 후에는 양곡의 노래를 바꿔 부르는 무대가 준비되어 색다른 재미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1회차에서 일본의 후쿠다미라이 다음 무대가 또 일본인인 우타고코로 리에로 넘어가서 혹시 현역가왕 한 명은 통편집인가 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참가 가수가 많은 것도 아닌데 프로그램 진행상 순서를 바꿨다라고 생각하며 다음 주에 편집 여부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 한일가왕전을 기대하며 우리 현역가왕들을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